always be classy. 이게 아마 예정대로면은 2023년의 마지막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3년 동안 있었던 일들, 굵직한 것들, 생각나는 것들만, 그게 굵직한 것들인가? 아무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은 이제 제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의 것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들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늘의 근황 토크는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드라이브 하기에 좀 좋아하는 코스예요. 제가 이제 북촌에 스튜디오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드라이브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드디어 우리 클래식 크루가 돈을 떼었습니다. 돈을 떼었다기보다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와 트위티님이 개인적으로 몇 번 이용했던 업체가 있어요. 서비스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희는 이 업체를 되게 좋게 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협업 콘텐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미팅을 했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가 조금 쎄했어요. 이 계약서가 너무 업체 위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서 수정을 요청드리고 나서 그쪽에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촬영 전날까지도 회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제가 늦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시간 정도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영상 편집이 다 됐는데도 그 업체 측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계약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겨우겨우 그 업체 관계자분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영업시간에 방해가 돼서 뭐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은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당연히 기획안을 다 써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기획안이 컨펌이 돼야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획안이 컨펌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영업방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크루 멤버들이 이제 엄청 더웠는데 촬영 편집 때문에 고생한 게 자꾸 생각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측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죠. 근데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괜히 이렇게 싸워봤자 우리가 얻을 게 없다, 빨리 잊어버리고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냥 생각 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져보면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글로벌 대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이랑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제 라인이 많아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같은 회사랑 일을 좀 오래 많이 하는 편이고, 심지어는 이 회사에 있던 분이 이직해서까지도 같이 또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 계약은 좀 형식적인 거고 믿음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저는 이제 회사원 출신이라서 계약서를 직접 쓸 일도 되게 많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약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또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자각하게 됐고, 이렇게 협업하게 되는 업체를 소비자로서 클로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가 이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업체의 어떤 평판?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당연히 이제 제 유튜브나 인스타에 어디에도 노출이 안 돼 있어요. 특정 브랜드의 억측이나 비방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 번아웃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 이제 체력과 멘탈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이제 최근에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튼튼이가 태어나고 저희 부부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아기가 가끔 깨잖아요. 깨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가서 아이를 케어를 했었어요. 새벽에 일단 저는 기질 자체가 잠에서 좀 되게 잘 깨는 기질이고, 그리고 저는 트위티님에 비해서 시간이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가졌으니까 트위티님 복직 이후에는 더더욱 이제 제가 가서 아기를 다시 재우곤 했었는데, 이렇게 10달 정도를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그 우울감과 번아웃 같은 게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몇 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시에 계속 깨니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잠이 중요하구나, 그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뭐 별일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닌데도 자꾸 눈물이 났었고, 새벽에 아기 때문에 깨면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막 안 될 것만 같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해가 뜨면은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우울감들이 나를 막 음습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트위티님한테 내가 좀 정신과를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트위티님이 진짜 덤덤하게 그러면은 오늘 호텔 가서 한번 자보면 어떠냐, 푹 자면은 나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울주로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어디 가서 뭐 사고 해서 계속 그거 먹다가 잠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머리가 갑자기 싹 맑아지고 안개 같은 게 껴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싹 거친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됐다 체크아웃 하면서 트위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멀쩡해져서 이제 돌아간다, 집으로. 집에 가서 보자. 이러고 딱 집에 갔더니 트위티님도 없고 애기도 없고 애기 관련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다시 트위티님한테 전화해봤더니 육아하느라 여러모로 좀 힘들어서 그랬었던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장모님 집에 일주일 동안 가 있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라. 이 시간은
시간을 마음대로 다 써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했는데 진짜 갑자기 내 시간이 생기니까 막 맥주 막 이만큼 사오고 보고 싶었던 영화 막 다 몰아서 보고 책 보고 샤워도 맨날 막 애기 때문에 쫓기듯이 했었는데 진짜 느긋하게 샤워하고 욕조에 몸 담그고 있고 잠 진짜 푹 자고 그러고 나니까 완치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번아웃이 아예 안 옵니다. 그 비슷한 것도 안 와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아내를 만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튼튼이가 굉장히 잘 잡니다. 지금은 튼튼이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의 중심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육아를 시작하신 분들 진짜 처음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간이 빨리 그 성장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발랄한 음악이 나오네. 라면 맛있겠다. 여기 눈오리 한번 하면 좋겠다. 애기랑 한번 와야 되나? 자, 다음 근황은 클래시 노커스 캐시터치 모크넥을 리오더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시를 해가지고 완판을 했던 제품이죠. 지난 1년간 저나 이제 노커스 박재훈 대표님이나 이제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말해 뭐 하겠냐마는 사실 올해는 제작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다른 거 제작하려고 엄청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코트 추천 컨텐츠나 여러 컨텐츠에서 이제 모크넥 좀 다시 내달라고 문의와 요청을 하도 주셔가지고 리오더를 했습니다. 포멀 캐주얼 웨어로 이렇게 활용하기가 되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멀 웨어를 입을 때 모크넥을 입으면 셔츠 타이를 입었을 때보다 확실히 좀 힘 빼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컬러는 블랙 컬러는 뭐 워낙에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대로 또 출시를 했고, 그레이 컬러는 조금 더 짙은 컬러로 해봤어도 좋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짙은 차콜 그레이 컬러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를 했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브라운 컬러를 새로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컬러여서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게 컬러가 되게 잘 나왔어요. 막스마라나 휴고보스나 산드로 이런 데서 쓰는 울 100% 고급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사실 캐시미어면은 좋은데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막 입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을 진짜 열심히 찾다가 캐시미어 터치감에 울 100%인 원단을 찾았어요. 작년에 구매해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시미어처럼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맨살에 저도 항상 입고 있고 지금도 맨살인데 저희도 지금 1년 넘게 입고 있는데도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입는 니트는 이제 7에서 15수 정도 되는데 이건 48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굉장히 높죠. 정말 퀄리티 좋은 원단으로 제작을 했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목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 부분을 굉장히 짱짱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막 늘어나서 이렇게 후줄근해지지 않고, 제가 최근 영상까지도 계속 입었던 그 블랙 모크넥이 작년 출시해서부터 입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직도 짱짱하죠. 처음에는 조금 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좀만 지나면 그것도 적응이 되고 안 늘어나서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했던 부분이 넥라인 빠지는 부분이 이게 너무 넓으면 어깨가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넥라인은 좁게 하고 어깨선은 더 밖으로 빼가지고 입었을 때 좀 더 어깨가 넓어 보이게끔 그렇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핏감도 너무 이렇게 딱 붙지도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너로 입기도 좋고 반품으로 입기도 좋고, 사실 이번에도 수량을 그렇게 많이 제작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황은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부분인데, 클래시 트위티의 부부가 집을 샀습니다. 3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저는 원래 의정부 사람이니까 서울에 연고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트위티님 친정 가족들이 3대째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처음에 저희가 신혼집을 잡았습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동네가 엄청 좋더라고요. 아기 키우기도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진짜 괜찮은 가격에 금매가 나온 거를 트위티님이 발견했고 다음날 바로 저희 부부가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래 나서 또 계약금도 날리고 다른 집으로 또 바꾸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 트위티님과 함께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뭐 여차여차해서 저희 아파트에 이제 가장 좋은 입구동에 가장 좋은 층의 30평대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희 동네가 강남처럼 막 비싼 동네도 아니고 은행 대출도 있습니다. 사실 트위티님은 집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른 나이에 집을 사면은 좋죠. 빠를수록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을 깔고 앉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은 뭐 얼마를 버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돈 벌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0대가. 이 정도 자금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잘 되든 망하든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40, 50대가 되면은 한번 망했을 때 다시 회생하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30대 때는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20, 30대들이 뭐 영끌해서 집 사고 이런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큰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돈들인데 빚더미부터 안고 시작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트위티님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니 큰 고민하지 않고 매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트위티님이 저보다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게 좀 갖춰져야 행복 지수가 높아지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엄청 좋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제가 크게 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처자식이 이제 뭐 바닥에 나앉진 않겠구나, 그런 안정감 같은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제 어른들 만나도 잔소리 들을 게 없다. 뭐 예를 들면
되면 뭐 취직해라, 결혼해라, 애 낳아라, 집은 언제 사냐 이런 얘기를 다 방어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좀 유튜브판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말이라서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임이 좀 많아가지고 심지어 인스타에 다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임 중에는 이제 친한 유튜버분들과의 모임도 몇 개 있는데, 유튜버들 만나보면은 요즘 고민이 다 비슷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 대형 방송 제작자들이 유튜브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개인 유튜버들이 좀 상황이 좀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은 이것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또 개인 유튜버들은 그만큼 좀 자율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좀 재미있는 기획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 걸 좀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다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사무실을 낸 건데, 이제 사무실도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찾아서 스스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그 백색 소음을 느끼면서 능률이 좀 높았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인 유튜버 분들이 계시다면 힘냅시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다니게 되면 영어랑 와인을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와인은 이제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제가 안 쓰다 보니까 많이 퇴화가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많이 그 영상들 보시듯이. 그래서 이거를 아예 진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마스터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2024년 목표입니다. 내년 연말을 기대해 주세요. 영어로만 영상을 찍어볼까? 내년 연말에는? 이제 저희는 이 동네 명물인 자손만두에 왔습니다. 여기 만둣국이 진짜 맛있어요. 따뜻하고. 자, 아무튼 클로버 여러분들도 이 만둣국처럼 따뜻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올해에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클로버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hris.